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분들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텔이라든가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LH에서 공급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해서 자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3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을 하니까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이제 3억의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2억을 더 모으게 되면은 5억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5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그 돈을 다 모을 때쯤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폭등을 해서 5억이던 아파트가 이제 2배 가까이 가격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정작 살려고 했던 아파트의 가격을 열심히 이제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이제 5억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에 다시 5억의 전세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 근래에도 들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나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이 얘기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2013년, 12년, 대학원을 12년도에 졸업을 하고 2013년도, 12년도 말부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2011년, 12년도, 13년도 이때 제가 한창 이제 필드에서 활동을 할 때는 방송 출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컨설팅이나 또는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강의를 했었지만 사설기관 같은 데서도 강의를 했었고 이제 경매 강의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부동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경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부의 돈을 좀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부동산의 상품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포기했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전세를 살고 있다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아파트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만약에 지나갔으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실수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내가 왜 그때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한번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는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려고 했을 때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좀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억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2억을 모아서 5억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이 5억의 아파트가 10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집을 사지 못하겠구나, 포기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3억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2억의 대출을 활용해서 5억의 아파트를 샀다면, 그리고 이 5억의 아파트가 2배 이상인 10억의 가격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택수를 더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규제가 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세도 심하고 보유세도 심하고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투자를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이상의 주택, 지금은 이런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더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앞서서 예를 든 것처럼 3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2억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5억의 아파트를 사서 만약에 10억이 됐다면 5억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5억의 수익. 5억을 벌기란, 내가 노동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뭐 그 회사에 다닌다면은 임원급이 돼야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은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남겼던 1억이나 또는 뭐 5천만 원이 됐던 3천만 원이 됐던 이렇게 내가 자산의 이득을 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투기를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규제가 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청약 당첨도 힘들어, 투자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무주택자 분들이에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은 1주택이나 2주택 그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틈새 상품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의 제가 최근에도 만들었던 영상들 중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옥정 신도시에서 단독주택 부지 추첨을 했습니다. LH공사에서 2017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미분양이 났었던 분양 물량이지만 단독주택 부지 70평에서 80평이 되는 토지의 물량이 이제 한 3억 정도 선에서 LH에서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가 않죠.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옥정 신도시에 있는 이러한 LH에서 추첨제,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독주택 부지는 추첨제이지만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가의 겸용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식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그냥 하나의 보지 못하는 나무만을 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자본의 이득, 자산의 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은 아쉬운 것은 제가 지금 무주택자 분들한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아파트 청약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댓글들을 달린 것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은 끝났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시기는 이제 끝났다, 나는 영원히 평생 무주택자가 될 것 같다, 그런 댓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평생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도 당첨되신 분들이 감사 인사의 댓글들을 남겨주시면서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 아파트 청약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의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양받은 청약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물론 1년 전이나 2년 전에 이미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일 때는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또는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런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근로소득 뿐만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투자소득을 통해서 이제 임대소득을 통해서 내가 내 자산의 가치를 좀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최근에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또는 임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틀릴 게 없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무주택자이면서 내가 청약이나 구축의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재테크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가 이루어지고 두 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나의 자산의 부의 가치를 축적하고 늘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주택자가 안 되는 분들, 무주택자라고 하는 그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한테 75%를 배정을 해줘요. 1주택자한테는 25%를 배정해 줍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청약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주택자 분들은 1주택자나 2주택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내가 청약을 통해서 추첨대의 75%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첨의 경쟁 확률이 높다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욜로라고 하죠. 비트코인 같이 지금 비트코인의 장이 좋죠. 그리고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잭팟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물론 운이 좋아서 10배, 20배, 3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버려도 되는 자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아파트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자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안정자산에 투자를 하고 조금 다소 비싸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고 실제로 내가 거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고 하는 3200호의 이제 청약 물량들도 사전 청약 물량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믿지 마세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80% 이상, 90%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를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료들을 만들고 내가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들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나오는 물량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20년을 부동산 사업, 투자, 경매, MPL 안 해본 장르가 없는데 저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들을 보면서 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면서 내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진행했을 때 나라는 투자의 관념, 가치, 그리고 수익, 이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점들이 지나가면서 깨달으면서 제가 그런 재테크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렴 저같이 20년 동안 투자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두려운데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 이거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거 너무 비싼 자산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항상 그때가 싸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것도 모두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것들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은데,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가장 쌌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두렵지만 항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 두 개씩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려움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내가 딛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러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투자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도 두렵고 어려워요. 하지만 저도 용기를 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잘 될지 잘못될지 몰라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확신된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리스크를 없애는 투자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투자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절대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 한 채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시기, 크게 하락했던 시기가 3번 정도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이제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때 그 주택 가격이 조금 다소 주춤했었고요. 그리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런 파동에 의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화폐가 얼마나 많이 지금 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폐 인플레이션 해지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은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한테 손 벌려가지고 용돈 받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택연금을 따박따박 받고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하고 받으면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주택은 상속이 또 가능하니까 주택연금을 제하고 남은 것 금액은 상속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도 내 집 마련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을 좀 하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잠 자지 않고 정보들을 취합하고 제가 분석하고 부동산 현장에 답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내 집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무주택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을 노력해 보시고, 무주택자에서 이제 제 채널을 보시고 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내 집 마련 하셨으면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영상들을 직접 청약에 당첨됐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주택자 가지고 있어도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내가 자산의 이득을 맛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고 또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또는 다른 상가나 다른 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눈을 돌리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자산의 이득을 늘려가는 겁니다.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재테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너무나 비관하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주택자가 될 수가 없고 무주택자에서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건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예전에 부동산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했을 때 의뢰를 하고 컨설팅 의뢰를 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제가 집도 사주고 경매 컨설팅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한 친구들,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지인들, 이런 분들은 지금 주택수가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서 본인만의 투자의 그런 노하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저한테 그런 것들을 컨펌 받기도 하고, 본인이 주택을 팔 때 그런 것들을 저한테 그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또는 본인이 다른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조언을 얻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오른 주택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전세입니다. 지금도 월세예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언가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집이 없어도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무주택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무주택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들이 뭔지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아마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무주택자를 돌파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투자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내 집을 마련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요새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강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진짜 참된 유튜버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아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또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